한국사는 로빈, 한능검도 로빈. 조선의 통치체제는 외적의 침입과 전쟁을 거치며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외적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였던 비변사는 명종 때 을묘해변을 계기로 상설기구로 전환되었으며 임진왜란을 거치며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세도정치 시기에는 비변사가 외척 세력의 권력 기반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중앙군 체제에서는 훈련도감이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어 상비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수도방위를 맡은 어영청과 함께 북한산성의 총융청이 경기 일대를 방어하였고 남한산성의 수어청은 수도 남부를 방어하였습니다. 이후 숙종 때 수도방어와 왕실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금이형이 설치되면서 오군형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지방군은 초기 진관체제에서 재승방략체제로 개편되었다가 임진왜란 이후 다시 진관체제로 복구되었습니다. 또한 소고법에 따라 양반에서 노비까지 모든 신분이 편제된 소고군이 조직되어 지방방어와 주민통제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전국 운영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동인은 정열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으며 북인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노선을 지지하였습니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예송 논쟁은 서인과 남인이 자위대비의 상복 착용 기간을 두고 벌인 논쟁으로 1차 예송인 기해예송은 효종의 사망 이후 발생하였고 서인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어진 2차 예송인 갑인예송은 효종비의 사망을 계기로 전개되었으며 남인이 승리하였습니다. 숙종 때에는 환국을 통해 권력 교체가 반복되었습니다.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기사환국 때에는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인현왕후가 폐위되면서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술환국을 거치며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남인이 축출되자 서인이 다시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는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 탕평과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영조는 완론 탕평을 펼치고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탕평비를 건립하였으며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고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정조는 준론탕평을 펼치며 시파와 벽파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왕 친위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수원화성을 건설하고 화성에 장용령의 외영을 두어 군사 행정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능한 인재 양성과 문신 재교육을 위해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고 서울 출신 인재를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실시하고 왕조의 통치규범을 재정비한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국가의 제도를 안정시켰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전개되어 왕권이 약화되고 국가 통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정조가 사망하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장용령이 혁파되었으며 비변사는 19세기 세도 가문의 권력 기반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안동 김씨 일가의 세도 정치로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농민봉기가 빈발하였습니다. 또한 전정, 군정, 환곡 등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어 민생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조선 후기는 전세, 공납, 군역의 수취 제도를 재정비한 시기였습니다. 전세제도의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영정법은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에서 6두로 고정하였습니다. 박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시행된 대동법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대동법은 공납의 부과 기준을 가오에서 토지 결수로 바꾸고 토산물 대신 쌀, 삼배,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으며 선해청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습니다. 한편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균역법은 1년에 2필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였으며 부족해진 재정은 선무군관포를 거두고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으로 보충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상업, 수공업과 광업이 발달하여 상품화폐 경제가 확산되었습니다. 농업에서는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모내기법인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고 담배, 면화, 인삼과 같은 상품 작물과 감자, 고구마 등의 외래 구황 작물의 재배도 확대되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소작농민이 지대를 내는 방식도 변하여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내는 도조법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상업에서는 경강상인이 한강에서 세곡운송과 곡물 도매를 맡았고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송방을 두어 상권을 확장하였습니다. 의주의 만상은 책문후시 등을 통해 청과 무역하였고
동네의 내상은 외관을 통해 대일무역을 하였습니다. 보부상은 장시를 오가며 유통을 담당하였고 객주와 여각은 포구에서 중개, 금융, 숙박 등의 영업을 하였습니다. 대청무역과 대일무역이 활발해지고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화폐 경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수공업에서는 선대제가 확산되어 생산이 전문화되었고 광업에서는 덕대가 등장하여 자본과 기술을 갖춘 광산 경영이 이루어졌습니다.